야심한 밤, 야, 행복하구만. 혼술을 즐기고 있는 한 청년. 행복하다, 행복해. 그가 이토록 행복한 이유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과 15년 지기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바칠 사람은 역시 정해져 있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소확행색의 챔피언인 그에게 있어선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행복에 겨우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죠. 난 진짜 복받은 놈이야. 그렇게 감사합니다. 신에게 인사까지 박으며 늘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귀가를 하는데, 그런데 다음날 조심 하지 말고 새끼야. 어디선가 들려오는 생각보다 했던데요. 애떼기는 덩치가 불고 말한데. 낯선 음성들. 막내랑 도균이가 뒤로 돌아라.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도대체 몇 명이야? 실어주면 다 같이 덮친다. 하나, 둘, 누구? 그들은 셋. 덮쳐! 강력계 형사들이었죠.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혼자 술을 마셨다고? 목격자가 없잖아. 목격자가. 솔직히 풀어. 네가 죽이고 지쳐서 술 마시고 뻗어있던 거잖아.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과 그래 입 다물겠다 이거지. 한번 해보자. 살인의 이유가 뭡니까? 네,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나요? 살인 인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보도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수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 날 집행하라! 전 국민의 욕을 먹다가 법원으로 끌려간 뒤 그 누구보다 행복하던 그의 인생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순식간에 사형을 선고한다. 종말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현년 22세. 최영.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선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에서 평화롭지 못한 한 생명이 애초롭게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청년, 석규남. 어딜 보고 애원하는 거야? 신이 있다면 뭐 있어? 개를 목졸라 죽이고 배를 갈랐던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세상이 나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뭔지도 몰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을 인간이란 걸 처음 한 그날 고향에 나이든 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노이가 있습니다. 난 내 자신이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왜냐면 난 결코 나를 멈추지 못할 테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심판할 화살이 날아와 어머니. 정말 신이 있다면 날 꿰뚫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당신께 가감없이 얘기하자면 나는 억울하다. 타고난 팔척장신의 거구나 탁 트인 목청의 절창과 마찬가지로 난 그저 인간을 도륙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태어난 것뿐인데 권선징악, 인과응보, 구주필벌 늘상 들려오는 너무나 당연한 당신의 이치가 하지 마세요. 늘 날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무서워요. 왜 이러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 쫓아다녔죠. 그런 밤에는 어김없이 당신께 빌었었지.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리면 되나요? 내 행동이 완치 가능한 병이기를. 소리 지를 거예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하루라도 빨리 날 심판하기를. 제발. 그것이 계시든 깨달음이든 벼락이든 대리인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상관없으니 한치라도 빨리 날 멈춰주기를. 제발 신이 있다면 아빠 친구요? 난 그날을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어제 학교에서요 제 짝꿍이 그렇게 오다가 떡꼬치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노을이 아름답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이 녀석을 제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죄하기를. 아니 도리어 나는 수프의 소금처럼 세상이 꽤 필요로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반백 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죠. 실례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부신 검문이 있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야밤에 고생이 많으시네. 네 내가 좀 바쁜데. 의례적인 거라 금방 끝납니다. 드디어 어르신, 뒤에 저 큰 포대자루는 뭔가요? 단죄가 이뤄지는 걸까요? 저거 별거 아닌데. 확인하게 한번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그냥 보내줘. 여시라고.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만약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괴물이라면,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해온 일이 천벌을 받을 정도로 마땅치 않은 일이었다면. 이젠 연륜과 경험, 그리고 아이고 후배님, 인맥이란 무기까지 쌓인 악마는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수백 수십 번도 넘게 치렀겠지.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이 없어서. 법의 구멍들, 되려 잘 덮인 길을 달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내가 행동하기 수월하게끔 당신이 도와준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모든 것을 악용한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서장님 지인이실 줄은.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뭐 하고 있어? 얼른 사과 안 드리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실례했습니다. 정녕 이게 당신의 뜻인가? 살아있는 사탄으로 정말 나를 어여삐 여겨 날 내버려 두는 것인가? 거듭난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볼 땐 당신은 관심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그 둘 중 하나야. 그렇게 아님 둘 다이든가. 으슥한 컨테이너 박스로 향한 그가 포대자루에서 꺼낸 것이 바로 최악이었던 것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얼큰하게 취해 귀가 중이던 행복맨 앞에 그의 운명을 뒤바꿀 한 할아버지가 포착됩니다. 그렇게 아이고 고마워요 정각. 아름다운 세상에 베풀었던 작은 선의와 이거라도 마셔요. 그로 인해 받은 작은 보답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를 안 되는데. 지옥으로 이끌고 신의 단죄를 대비한 그래도 방심하지는 않겠다. 사탄의 보험이 되어 만에 하나일지라도 당신이 날린 화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한 기세로 내게 날아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귀남은, 아니 이 악마는 이 세상에 권선징악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그 누구보다 평화롭게 역시나 닿지 않는군. 자연사하고 말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을 무고하고도 꽃다운 한 청년이 모조리 짊어지게 됩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아파트. 안 자고 뭐해요? 그들은 그냥 아버지 유품 보고 있었어요. 사탄의 딸과 참 독특하셨어, 장인어른. 사위였죠. 맞아요. 시간 나면 혼자서 어딘가 훌쩍 떠났다 돌아오시고. 하지만 어디 다녀왔냐 물어보면 대답도 없고 딱히 엄청 절친한 친구도 없으셨던 듯하고.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뭔가 세상살이에 달관한 신성 같은 양반이었어. 그쵸? 단 1g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뭐랄까, 아버지는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나나 엄마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요. 뭐라 설명하긴 어려운데 나한테는 평생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학교를 다녔다든가 군복무를 장교로 마쳤다든가 장례 때 양력 보고 처음 한 사실이 훨씬 더 많아. 솔직히 난 그렇게 메마른 고목나무 같은 아버지가 늘 싫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묵묵히 내 뒤에 서 있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 대해 한 가지 생각났어요. 뭔데요? 낮이건 밤이건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셨다는 거. 꾸려 그가 늘 하늘을 봤던 이유가 여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놈아, 괜찮아요? 여보, 왜 그래? 시은아! 뭐길래? 하늘이 신의 단죄를 주시했던 것이었죠. 시은아,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고. 정신 차려, 정신.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 여보, 우리 허나 그럼에도 신고하자, 경찰에. 마땅히 해야 할 수순을 밟으려 하지만 그래요, 신고. 다 좋아, 좋은데. 그렇다면 이후 장모님은 어쩔 건데? 당신께서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은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안 그래도 심약하신데다 최근엔 혈압, 당뇨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러다 쓰러지시면요? 예? 그들에게 닥칠 수순 또한 그리고 직장은 또 어떻게 하고요? 분명 소식은 금방 퍼질 거고 회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만 사실상 내 직장 생활은 끝이라고요. 불을 보듯 뻔했죠. 온갖 불이익 뒷담화에다 조금의 실수에도 사내 평판은 바닥일 거야. 명태는 꿈도 못 꿔. 이 바닥 좁아서 이직도 어려울 테고 대외 업무는커녕 내부에서만 뺑뺑 돌다가 직장 생활 종칠 게 뻔해.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맞아요.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고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허나 딱 한 가지, 우리 애들은요. 그들의 양심에 제동을 걸 우리 이나랑 인준이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리다 해서 세상이 눈 감아줄 거라 생각해요? 몇 번씩 이사나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인생. 너무나 큰 허들로 다가온다. 시은아,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그치만 오빠, 심지어 오빠도 거기에 적힌 거 봤잖아. 억울하게
마지막에 대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다 잊어. 그냥 한바탕 나쁜 꿈 꾼 거야. 그들의 선택은 적어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회사에서 자리 잡고 우리 이나가 대학생 되는 10년, 딱 10년만. 시한부 침묵이었죠. 그로 인해 또다시 10년이 흐르고 17년 전 받았어야 할 선고가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제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됩니다. 그때 최엽의 나이 향년 39세였죠. 그렇게 17년 만에 보는 바깥의 모습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뒤에 유가족에게 드릴 말이라도 먹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런 시위가 논란이 되고 중학생 시절 집단 난투를 했다는데 특히나 17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를 맞이하는 카메라 수에 있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보! 아버지의 주름살이 전하다 우리 아들 고맙다 고마워 잘 견뎌줬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그 뒤편에 서 있는 한 여자와 목례를 나누죠. 이어서 그토록 그리웠던 집으로 가는 길. 어떠냐 많이 변했지? 변했네요. 많은 게 아니 어쩌면 모든 게. 그러고 보니 아빠, 역시나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엄마는 무릎 아직도 안 좋으신가? 어머니였습니다. 뭐 그렇지 그래도 오늘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하지만 여기가 어디죠? 집으로 가는 쪽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는 오래 기다렸지 누가 왔는지 좀 봐봐요 우리 생각대로 나라에서 실수한 거래요 찐범은 따로 있었고 여비는 누명 쓴 거였대 백발의 노인이 아니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죠. 뇌졸중 정확히는 뇌경색이었단다 이미 반년 전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 17년이란 세월은 아마 두 번 다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구나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여봐 이 아빠는 무식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알고 있다 네 엄마와 나는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니 분명 언젠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활짝 웃을 날이 다시 올 거란 걸 정말 신이 있다면 아니 있긴 한 걸까? 몇 시간 뒤 드디어 집에 도착하고 자, 다 왔다 미안하구나 17년간 지옥에 있었던 것은 몇 번이나 싹칠했는데도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았어 본인뿐만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수많은 흔적들이 더욱 많은 것을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7년 전과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돌아올 것을 기다린 듯 깔끔하게 청소돼 있는 자신의 방뿐이었죠. 그렇게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던 엽은 핸드폰을 꺼내든다. 그것은 자신의 출소를 마주왔던 여자와 그럼 계획은 언제 실행하실 건지. 오늘 당장은 조금 쉬게 해드리죠 또 다른 남자가 건네주었던 핸드폰이었죠. 그럼 이걸 저희 두 사람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엽은 예, 접니다. 별건 아니고 첫 번째 부탁을 사람 몇 명만 좀 찾아주세요. 요청했다. 그는 엽의 오랜 친구였던 오랜만이다 여봐 범근이었죠. 그렇게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맞다 그때다 그 뚜껑 뒤에 있던 거기서 잃어버렸었지 훨씬 더 어색한 그때 너 막 동생한테 죽는다고 축상돼가지고 범근의 독백 똥꼬쇼가 이어지고 형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그러면 다 마시고 학교 한번 갈까? 어떠냐? 사람을 불러놓고 뭐야 싫어? 싫은 말하나 2시간째 무건 수행 중인 엽에게 결국 어이 새끼야 말을 해 말을 폭발하고 말죠. 사람 불러다 놓고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1시간 넘게 아무 말 없이 훅까지 잡고 뭐 어쩌라고 뭐 내가 엎드려 빌기라도 할까? 그거 원해? 뭐 어쩌라고 다시 연락한 건데 이미 다 지나간 거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X야 그리고 그제서야 알고 있었어. 첫 마디를 건네줍니다. 네가 제일 먼저 배신할 거란 거 알고 있었다고. 놈이 이어서 모를 줄 알았어.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팔뚝, 단단한 주먹. 숨도 안 쉬고 그에 비해서 네가 얄팍한 인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디스를 이어나가고 미안하다 그만하자 얼마 만에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이어진 사과에도 이건 좋게 먹고 가자 변한 게 없구나 너는. 욱해서 소리 지르는 거. 끊임없이 자기 성질머리 못 이겨서 자리를 박차는 거. 일방적이고 무의미한 사과를 하는 거. 세상 겁날 게 없다는 듯 마냥 행동하는 거. 쏘아붙이기 시작하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어? 근데 그거 다 뻥카잖아. 주둥이만 앞선 위선자. 이것만큼 널 잘 설명하는 말이 없어. 의리, 우정, 책임. 네가 입만 열면 중요하다고 떠들어댔던 가치들, 이 중에 네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게 있어? 오로지 팩트만으로 점철된 미안한데 넌 이런 단어들을 실행할 깜냥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근데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 네가 진짜 그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보이게 스스로를 만드니까.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에 필요 이상으로 거친 말투와 행동, 실은 본인이 실속 없는 빈강정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우악스럽게 구는 건데 말이야. 또 없는 새끼. 횡력배 세계 챔피언 모드로 그리고 범근아, 그거 아니야? 그를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던 인간은 덕분이야. 고맙다. 사람 걸을 수 있게 해줘서. 오체분시 작살내버린다. 차, 그만하려고 나 부른 거냐? 결국 피차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돌아서는 그에게 아 맞다, 깜빡 잊고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절대 그냥은 못 갈 이혼 축하한다. 와이프 도망쳤다며? 패드립 쐐기까지. 예전부터 연애 오래 못하더니 결혼도 오래 못했네. 안타깝다. 그나마 애는 없었다며? 갈겨버리죠. 깔끔하게 새 시작할 수 있겠네. 다행이다. 그건 나와 이씨. 허나 곧 부록을 바라보는 이들이었기에 오케이 그만하자 여봐.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만나자. 후, 들어가자. 다시금 돌아서지만 그때 여배 부록 선빵으로 싸움이 시작된다. 저 돌았나 이 새끼가. 씨, 누구 앞에서 주먹질이야? 허나 10수년간 격투기를 배운 범근에게 이기고 싶어? 애초에 승산이란 없었죠. 적당히 좀 해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도대체 뭔데? 17년간 모른 척하고 한 번도 안 찾아가서 미안하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 이유가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뭐 일단 사과라도 원하는 거야? 그런 거 바라고 나 부른 거야? 뭔게 싫어. 난 그딴 말 할 생각이 없어. 네가 없던 시간이 우리가 같이 있던 시간보다 더 길어졌어. 너랑 나랑은 이제 친구도 뭣도 아니라고. 알아들어? 왜? 열받아? 아주 꼿꼿 같지? 그래, 나 의리 없는 놈이고 배신자고 주둥이만 앞서는 놈이고 위선자야.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나 이런 놈이란 거 알고 있었다며. 그런 인간한테 뭘 바란 거야? 씨. 그리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재수 없었던 걸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차피 국가에서 배상해 줄 거 아니야. 그거 병 새끼야. 대충 수능하고 살아. 이렇게 나 만나서 시간 낭비 말. 포기를 모르는 불꽃 최업이 기습으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주먹을 풀어버리죠. 순간 범근은 아주 어린 시절 야! 싸움 났다! 그와의 싸움이 떠오른다. 그때도 정확히 똑같은 상황, 누군가를 진심으로 때리기엔 마음이 너무나 여린 여비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지옥을 경험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건 줄 알아? 알아. 자비로 끝날 폭행죄 같은 게 아니야. 이거 살인미수라고. 너 다시 감옥 들어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 허나 그러냐? 수년간 단련해온 그의 MMA 짬바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고 저승문호식 리버샷과 정확한 폭력에 승부는 결정나고 말죠. 그때 심형류 불알치기가 시연되고 난전에 이은 타이슨류 먹방까지 이어집니다. 17년 전 우리 한 40살쯤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제나 만연하던 아마도 난 예원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듯? 너는? 글쎄다. 뭘 하고 있으려나? 그 가벼운 스몰 토크 중 하나가 그때도 우리는 친구이려나? 응? 시합에서 대가리를 너무 맞았나? 뭔 헛소리야? 아니 진짜로. 참네. 그걸 말이라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른다. 저기요! 그만하세요! 잠시 진정 좀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터치에도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조금의 강제성이 부여된 순간 지독한 PTSD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놔주세요. 그 사람 친구입니다. 저희 친구예요. 그냥 잠시 사소한 걸로 감정이 격해져서 살짝 다툰 것뿐이에요. 범근이 나서고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갈 길들 가세요. 만난 이래 처음으로 거짓과 도발이 아닌 귀는 좀 괜찮냐?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씨, 누가 누구 보고 괜찮니? 네 꼴을 봐라. 피떡이 돼가지고. 뭐 길은 살짝 찢어진 정도라 괜찮은데 뽕알이 아직 떨어라다. 아이 고자되는 거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다 이 새끼야. 표정 좀 펴라. 뭐 말만 하면 뒤집어지던 놈이. 그리고 미안하다 여봐. 아까 전에 했던 말들 진심 아니었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려댔던 거야. 드디어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 허세와 자존심을 배제한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진짜 사과와 처음에는 나 안 믿었었어. 아니 믿을 수가 없었지. 사람을 죽이다니. 최여비? 에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여비가 에이 반년을 봐왔는데 벌레 하나에 그날일을 치던 놈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아니겠지. 우리 여비가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이유를 근데 있잖아 여봐.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막 자꾸 뉴스에서 신문에서 계속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인육을 먹었다고, 아이를 해쳤다고, 십수명을 죽였다고 끔찍한 얘기가 막 계속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과 군중에 의한 가스라이팅에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는 진짜로 여비가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알던 친구가 다른 인간이었으면 어떡하지? 이 자식이 본 모습을 숨기고 우리를 속이고라면 어떡하지? 넘어가고 만 것이었죠. 막 자꾸 그런 생각이. 그래서 못 찾아간다. 너무 무서웠어.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용서해라. 부록을 앞둔 남자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여기 바라던 것이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또 보자, 모나리자. 그리고 며칠 뒤 여배 핸드폰이 울리고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죠. 그저 아파트 앞에 앉아 주구장창 기다리던 여분 그의 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배를 누릅니다. 누구세요? 혹시 곽윤재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그리고 남편 집에 없어요. 예상했던 레퍼토리가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흘러나오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윤재가 5시면 퇴근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출장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떠나는 여배 모습을 지켜보는 윤재였습니다. 갔어? 당신이 예전부터 말했던 그 친구 맞지? 맞아 그 친구야. 이런 일 떠넘겨서 미안해. 내가 직접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누구든 직접 나서기엔 불편한 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미안해. 이어서 배고프다. 빨리 뭐 좀 시켜줘. 화목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하는 짓이 졸렬한 건 여전하구나 병.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해코지 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병. 그가 이번에 찾아올 결은 뭐 그냥 고맙다고 말하러 왔다. 감사였죠. 나도 예상 못했는데 네가 셋 중 가장 오래 와줬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3년 동안 매주 말이야. 무려 156번의 면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좀 야갔었냐?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 먼저 손 털 줄 알았다.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종종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것도 아들 역할을 고맙다. 대신 해준 것이었죠. 내가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당장 보답은 못하지만 잊지 않을게. 별거라고. 어쨌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고 몰래 뒷조사해서 네 정보 캐는 것도 미안하다. 그 정보들 이제 싹 다 삭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2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훈훈한 너 임마 나한테 빚진 거 없어. 괜히 나한테 미안해하고 불편해하지 마라. 아파트 샤우팅이자 더 이상 나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짐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잘 살아라 마지막 친구야. 작별 인사였습니다. 사실 윤재의 어린 시절은 술에 빠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남자의 폭력성 때문인지, 그의 부모님은 밤마다 집을 나가는 그 여자의 주체 못할 바람기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뭐람. 그야말로 어디다 굴러먹다가 온 거야 미친년아. 최악이었죠. 솔직히 난 말이야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저 지겨웠을 뿐이었는걸. 그런 그에게 있어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번 여빈의 부모님이 엄마가 너 갖다 주래. 도시락을 2개씩 싸다 주시는 거야. 여빈의 부모님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반이 달라도 제2의 부모님. 매번 여비를 통해 가져다 주셨어. 심지어 수능 날에는 아니 3단 도시락을 싸주셨더라니까. 사실상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빈에는 참
뭐랄까 딱 맞는 이상적인 액자 같은 그런 가족이었어. 그래도 의리 있네 우리 남편. 3년 동안 내내 매주 찾아가고. 그렇긴 한데 그런 그가 3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어서 뭐 3년간 매주 하던 걸 하루아침에 끊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4년 동안은 그를 외면했던 이유는 당신은 왜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요? 뭐가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항상 우러러보던 그럼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만합시다. 그만 좀. 너무나 화목했던 뭘 그만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해놓고는. 그 견고하던 액자가 내가 자꾸 뭘 시작했다는 거야? 당신이 아까 했던 말이 그 뜻이잖아.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한편 웬일로 쇼핑을 온 최혁.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 찾고 계신 거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한 번도 옷을 제가 골라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구나. 혹시 어디 무슨 격식 있는 자리? 딱히 격식 있는 자리는 아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정도.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만나러 가시는 분이? 언제나 늘 제 옷을 골라주던 사람. 코트까지 차려입고 꽃까지 사든 채 만나러 가는 사람. 심지어 이토록 불행한 상황에서조차 그 얼굴만 떠올려도 모든 걸 잊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 중요한 사람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웠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니 사랑하는 전 여자친구 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사왔던 꽃을 품에 넣게 만들죠. 곧이어 오랜만에 보네. 그러게, 잘 지냈어? 뭐 그냥 저냥. 어색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녀는 자연스레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1년, 2년, 3년, 그리고 4년이 흐르고 포동하던 그녀의 젖살은 이미 예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무리 깊은 사랑이었을지언정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기 예원아. 네. 예원이 네가 올해로 몇 살이지? 26이요. 그렇구나. 벌써. 그녀의 나이를 묻던 여비의 어머니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예원아, 조심히 들어가렴. 여느 때와 같은 동반면을 마친 뒤 여느 때 같지 않은 예원아. 결심에 찬 목소리로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를 위한 이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작별을 구하죠.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오는 그 곱던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었구나. 우리 사정 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원이 네가 어떤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그때까지 포기 않고 여비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전 정말 제가 원해서. 더 이상 어머니?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비가 널 소개시켜줬던 날 우린 네가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단다. 방실방실 잘 웃는 네가 밝은 보름달 마냥 얼마나 예쁘던지. 마치 친딸 같았던 그녀였지만 매주 너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란 말은 했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실은 네가 매주 우리와 함께 해주길 원했단다. 너마저 없다면 분명 여비는 무너질 테니까 말이다. 친구들을 위한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우리? 희생을 시키고 있었죠. 아니, 항상 너를 친딸이라 생각해왔던 우리였는데 그리고 실은 그게 아니었었나 봐. 진짜 친딸이라고 생각해보자. 진심으로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 더 이상 앞으로는 도저히 그런 모자라고 못난 녀석 잊어버리고 더 멋지고 좋은 사람 만나렴. 우리 딸. 그녀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 몇 분이 흐르자 마치 오랜 친구처럼 두 분 자연스레 융화되고 여비 또한 실은 말이야, 100% 너의 모든 것이 좋다는 거 솔직히 거짓말이었어.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언짢으면 획 돌아서는 거 진짜 별로고, 내 기분에 따라 본인 감정 상태가 결정되는 것도 정말 귀찮고,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강요하는 것도 군대 가기 전에 장발 한번 해보라니까. 너무 짜증나고. 근데 이 정도면 가까이서 보면 꽤 많이 보이는 네 솜털, 솔직히
정 떨어져. 싫어했나요? 그래, 너라고 나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였겠어? 너 역시도 분명 내 미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지. 이해해, 사람이 다 그렇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긴 기간을 만날 수 있던 건 그저 우연일 뿐이야. 우연찮게 우리 둘 모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서로의 빈자리를 견딜 수 없어하는 겁쟁이들이어서고,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닌 이해할 만한 단점이라고 조금은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이야. 우연찮게도 말이야. 라고 지난 10수년간 생각해왔다. 가능한 한 차갑고 악의적이게, 그래야 다시 널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좀 덜할까 싶어서. 하지만 근데 이게 뭐야? 아무리 꼬아보아도 여전히 눈이 부신다. 너를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녀는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 주었던 너의 모습도 기억나.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또 주어도 아쉬워하고 미안해하던 우리가 생각나.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마 난 두 번 다시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테지. 그의 마음은 정말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진심으로. 단 1도 변하지 않았죠. 그저 17년, 햇수로는 18년인 지난 날들이 조금 아쉬울 뿐이야. 지금 너에게 딱히 바라는 건 없어. 난 그곳에서 5만 가지를 상정하고 각오하고 포기했으니까. 모든 걸 알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목소리 한번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덕담 몇 마디 나누고 모든 걸 이해하지만 멋지게 악수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너를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안 되기에 진정으로 내가 너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널 마음인 것이었죠. 했다면. 13년 전, 예원이는 이제 여기 안 와. 4년 전 받았던 사형 선고와 맞먹는 두 번 다시 충격적 소식.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온다니 왜? 어디 아프대? 그 좀 하거라 여봐. 그야말로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마. 어딨어요 예원이? 윤예원 어딨냐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여봐, 네가 정말 예원이를 생각한다면 그딴 거 몰라. 다 필요 없어. 당장 오라고 해. 당장! 어이 이봐 적당히 해. 한 번만 더 연락해줘. 엄마 제발. 0720 그만두라니까. 접견은 여기까지다. 꺼놔 씹새끼야. 현재 접견 1호실에서 재소자 난동 발생. CRPT 신속히 출동 바라. 평온할 수조차 없이 불행한 상황을 제발.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 우리 말했었어. 평생 함께 한다고. 서로 어떤 일이 생겨도 옆에 있기로 약속했어. 그나마 겨우 버틸 수 있게 해주던 만약 예원이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 역시도 똑같이 했을까? 여봐, 말로. 얼마 안 남은 또 하나의 동학줄이 접견 1호실 재소자 난동 진압 완료. 끊어지고 만 것이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안돼, 절대로 안돼. 그 감정은 진짜 절대로 이것만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 뺏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슬슬 일어날까? 그래 가야지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던 그때 가기 전에 나 잠깐 화장실 좀 빌. 갑작스레 머뭇거리는 그녀. 다녀와. 괜찮아. 걱정 말고 다녀와. 심지어 정말 그래도 돼?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과 믿어. 답변이 이어지죠. 그럼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짧은 시간,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날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날 바카스를 마시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펼쳐질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이제 돌이킬 수 천사. 없었죠. 몇 분 뒤, 오늘의 날씨는 그의 심정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며칠 뒤, 오 마침 왔네. 문 좀 열어라 여봐. 여비의 집에 예. 한 손님이 방문하는데 17년 만에 보는 여동생 주희였죠. 그리고 친구의 식사를 이어가던 그녀는 결국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터져버리고 맙니다. 알아? 다 너 때문이라고.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왜 이 고생을? 너 왜 엄마가 그렇게 된 줄은 알아? 30년 전 우리 집에는 제가 아는 사람 중 제일로 예쁜 우리 엄마와 제가 아는 사람 중 제일로 멋진 우리 아빠, 너무나 화목했던 부모님과 그리고 엄청 많이 먹고 좀 바보 같지만 키도 크고 제가 아는 사람 중 제일로 착한 너무나 착했던 우리 오빠도 있습니다. 우리 오빠. 그날 이후 지옥은 한 갈래가 아닌 야, 쟤네 오빠가 그 연쇄살인 말이야? 소름 끼친다 진짜. 이것도 먹었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같지 않아? 관상은 진짜 이상한가? 두 갈래로 펼쳐졌습니다. 어찌 보면 여갑 사거리 식당 제육 맛있는데 그 집 아들이래. 헐 진짜? 헐, 나 거기 몇 번 갔었는데. 모든 세기를 통틀어 나 그 가게에서 제육 먹은 적 있는데 인육으로 만든 거 아니냐? 21세기 연좌제가 소름 끼쳐. 가장 잔인했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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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사과해? 그 개끼들이 먼저 우리 가족 욕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엄마 아빠는 오빠 못 믿어? 벌레 하나에 기겁하던 그 돼지가 진짜 그 짓을 했을 것 같아? 여비를 믿었던 주의, 그럴 리가 없잖아. 설령 그리고 정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아니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오빠가 아니겠지만 그랬다 한들 그게 우리 잘못이야? 엄마 아빠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고개 숙이면서? 그럼 엄마 아빠나 그렇게 살아. 그 누구보다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강했던 주의. 365일 24시간 계속되는 눈초리와 각종 테러들에도 버티고 결국 소문나버린 가게가 망해도 꿋꿋이 대학에 입학하고 알바를 하며 평범한 생활을 원했지만 21세기 연좌제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또 버티고 네, SK텔레콤입니다. 밤새 공부하며 어엿한 직장을 구해도 넌 미쳤다고 이런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연좌제는 지옥 끝까지 쫓아왔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주희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아, 네, 저는 외동이에요.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죠. 저기 오빠, 응,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다. 재심 이전부터 어떤 사람들이랑 계획해 놓은 게 있긴 있어. 오빠 의지로? 58,000% 내 의지야. 내가 마음 먹으면 진행할 거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어. 어떤 일인진 묻진 않을게. 대신 이거 하나만 말해줘. 할 거야? 그 계획이란 거? 출소 전 출소하기 전에는 무조건 실행하려 했었는데 그 의지는 강력했지만 출소 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말하니 그들도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느껴져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이제는 다시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전의 최악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젠 항상 오빠 옆에 있을 테니까. 그래, 고맙다. 그런데 하지만 주희야, 어젯밤에 네가 얘기했던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엄마가 그렇게 된 이유라는 게 뭐야? 남아 있었죠. 아니 오빠, 그건 내가 아무 말이나. 부탁한다 주희야. 나한테는 뭘 숨기거나 그러지 마. 적어도 모든 걸 알 자격 정도는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결국 올라가자 오빠. 내 가방, 판도라의 상자가 내 노트북 안에 있어. 열리기 시작하고 여봐, 정말 꼭 봐야겠니? 예. 다 됐어요. 그럼 튼다. 역시 오빠, 이건 안 보는 게 낫게. 비켜줘, 주희야. 그날의 진실이 엄마, 그날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뇌졸중이. 누가 좀 빨리 하지만 빨리 신고를. 악랄한 연쇄살인마의 어머니로서 어째서? 또다시 그 연좌제를 방관이라는 처벌로 바꾸겠다. 10분, 20분, 40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결국 예,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접니다. 양지원인지 지상과 지하의 갈림길에서 그를 또다시 계획 진행하겠습니다. 지옥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말죠. 며칠 뒤 한 오피스텔, 여배 오랜 조력자 2명과 오실 때들 됐네요. 새로운 조력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명의 베프들, 그리고 동생까지. 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걱정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발 뺄 거니까. 이어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아셨겠지만 위 사건의 진범은 바로 이 사람, 석규남. 이 희대의 살인마는 교우관계, 성적 등 그 어떤 것도 평범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며 어린 시절부터 군복무도 학군단 장교로 군입대, 소대 내 소대원이 탈영해 사망했으나 당시 조사 결과 석규남과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그 사건 외엔 별탈 없이 전역. 사회 초년기, 이후 지문물산에 입사 후 다음에 선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결혼. 딸 하나를 낳고 정년 퇴직까지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근무. 중년, 그리고
이후 2007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노화로 인한 자연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화롭게 살다 가버렸죠.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이것, 석규남의 딸을 비롯한 그 핏줄입니다. 석규남의 딸 석시은, 가정주부이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석시은의 남편 전현동, 지목전자 근무 중,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손주들입니다. 전이나 20세, 현재 지목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재학 중, 역시나 특이사항 없고요. 변인준 18세, 현재 지목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그리고 저희의 계획은 지금까지의 이 긴 브리핑의 이유이자 이 두 손주 중 됐습니다. 그 뒤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백 계획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내 계획은 심플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손주 남매 중 연장자 쪽인 저 친구를 바로 17년 하고도 214일 동안 눈에는 눈, 가둬둔다. 이에는 이. 이 다음 내용은 현재 네이버 웹툰 완안무 이벤트, 즉 완결 웹툰 완전 무료 이벤트로 전회차 네이버 웹툰에서 무료로 이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또 제가 이미 앞서 소개해드린 전설의 웹툰 광장, 그리고 사운드카 영상 링크도 함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지리는 인기 웹툰들이 12월 29일까지 무료로 풀리는 네이버 웹툰의 초회자 이벤트라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당신의 관여, 사운드카, 가다망설, 청춘블라썸, 숲속의 담, 이번생도 잘 부탁해, 죽음에 관하여, 덴마, 고수가 무료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역대급 회자 이벤트니까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당신의 관여 1화부터 29화까지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뽕수고 봐라. 네.